계속 누르면 되는데 계속 한번 네. 내가 누를게. 여기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계속. 네. 오늘 9월 12일입니다. 매달 열리는 제주 모임 줌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전신법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는 제가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줌으로 우리 도반님들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질문 받고 그거에 맞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뒤에 시간이 되면 전신법유 지난달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어제도 여기 오셨는데 저 질문이 또 있습니까? 질문도 있고 질문이 예.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예. 제가 막 말해서 자꾸 말을 해서 묻고 이러는 게 예. 이제 제가 보기엔 예. 자꾸 이제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을 하는 거요.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네,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좀 어리석다는 걸 좀 드러내고 잘 모른다는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뭐 말밖에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음. 그래도 계속 여쭤봐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예, 예. 예. 했어요. 네. 예. 뭐 어제 뵙고 예.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예. 그 예전에 있었던 아주 그냥 선명한 기억들, 그 이미지 예. 같은 것들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예. 순간에.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하고 예전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사실이 어떻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와중에 눈앞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일이.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뭐라고 하지? 다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을 들어서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 딱딱한 것들도 변하고 있고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던 것들이 좀 다 아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가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너무 빈약하다? 안다는 말이, 아는 게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아는 게 아무튼 없는 것 같은,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눈앞에 이것들도 아는 게 없구나. 그냥, 누군가 했던 그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씀이 혹시 이런, 뭐 말할 것도 없는, 예. 그냥 그런 예. 와중입니다. 네. 아, 예.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깨어남이고 깨달음인데,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깨어나는 식의 어떤 그 변화들인 거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 물들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 됐든 감정이 됐든 감각이 됐든 어찌 할 수 없는 그 본바탕이 딱 와닿고 이렇게 자각이 되면 마치 아주 견고한 실제적인 어떤 성처럼, 너무 견고한 성처럼 구축되고 있던 분별심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와해된다 해야 되나요? 그것이 어떤 견고함이 더 무너져 내리고 뭐 마치 고체와 같던 그 견고함이 비유를 하자면 액체와 같고 액체와 같은 그 견고함이 기체와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실체성이 사라지는 쪽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생기는 이제 변화들 하나의 어떤 그 깨어남이고 자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의 고정성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항상 그 내가 아는 그 대상으로서 고정성이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면서 우리 그 삶을 보거나 아니면 현실을 보면은 고정관념이 탈락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고정적이지도 않고 머물러 있지도 않다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깨어남이 이제 격렬하게도 일어나고 아니면 소소하게도 일어나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아,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물론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그 무상성, 그 변화한다는 것이 쉽게 와닿고 그다음에 생각 같은 경우도 변한다는 것이 쉽게 와닿고 감정도 되게 유동적이고 변한다는 것이 쉽게 와닿는데 그 쉽지 않은 것들이 이런 식의 어떤 물질적인 고정성,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물질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미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이게 만져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어제 봤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과연 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게 너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를 동원해서 변화한다는 걸 알게 되죠. 아, 이게 분명히 이게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가 낡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거야. 이해를 동원한 그런 식의 어떤 그 열림, 깨어남들이 되죠.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 감각이 이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민하거나 이런 식의 그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도 이것의 변화를 진짜 철저하고 예민하게 보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잖아요. 인간의 눈이 이거를 못 따라잡을 뿐이지 분명히 이건 변하고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제 또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변한다라는 것도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정해 놓으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공부가 깊어져야지 알게 되는 그런 지금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그 변한다라는 것은 한 무상성이죠. 무상성이고 이제 머물러 있지 않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에 걸리냐면 변한다라는 법상에 걸리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말도 방편의 말이라는 것, 철두철미하게 미세하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것도 무상하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도 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모든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2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그 모든 말도 변한다라고 고착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 세간의 어떤 세상사에 대한 알미든 아니면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알미든 그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고착시키면 안 되는 것이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처음에는 징검다리처럼 이런 언어적인 것들이 제시되는데 그건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지 그 징검다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론은 뭐냐면 다 변하죠. 변한데 변한다라는 것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상하죠. 그래서 무상한데
무상하다는 그 언어적인 규정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알 수 없죠. 모름이죠. 근데 모른다라는 거를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불법이 무유정법이라는 것에 아주 그 진짜의 뜻은 무유정법이라는 그 법에도 고착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도 염두에 둘 만한 언어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변한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것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불법인 거거든요. 불법은 불법도 없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해탈이거든요.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지라는 걸 또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공부에 대한 말이 방편의 말이고 약일 뿐이다. 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뭔가 아프고 머물러 있고 고착돼 있는 그거를 아프지 않게 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놓아버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약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문에 대한 그 모든 말이 일소돼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것도 다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지하고 있으면 그건 어떤 거냐면 이쪽을 놓아버리고 이쪽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변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간과 출세간에서 벗어나는 건데 세간은 버리고 출세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언어에 고착돼 있는 것을. 이것도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양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다는 것에도 자유로워지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도 자유로워져야 돼. 그게 다 연기법이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디에도 머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하다 보면 진짜 내가 다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고착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없네. 다 변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변한다는 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에 빠진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없음에 빠지는 거예요. 모름에 빠지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안다, 있다라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지 알지 못한다, 아니면 변한다, 이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 게 공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알지 못한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네요. 저는. 예, 예, 예. 네, 네. 예, 제 말의 요지는 그것도 분별이다 이거죠. 네, 네. 예,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식의 경계가 이상하게 알매 갇혔다가 이제는 모름으로 아니면은 뭔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상에 갇혔다가 어느 순간 존재하는 게 따로 없구나라는 이런 식의 어떤 경계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별 경계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네, 제가 분별 경계를 아까도 겪으면서 예. 근데 제가 그러한 이 고체가 변하는 것처럼 예. 보였을 때 이거를 변한다는 언어도 아니지만 자꾸 이름을 붙여서 저도 모르게 예. 표현을 예. 올라오고 예. 이거를 이제 말로 꺼냈을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뭔가 표현을 위해서 예. 자꾸 말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아닌데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경계를 뭔가 이렇게 표현을 사실 언어라는 건 다 고착성이거든요. 이게 딱 규정이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무슨 말을 해도 고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떠난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말인가. 이것도 좀 방편의 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말을 떠났다라는 것도 고착성이거든요. 이게 뭔가 규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방편의 말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와닿게 돼요. 좀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뭔가 세상에 따로 존재하는 게 있다 아니면 뭐 객관적인 감각적인 대상이나 어떤 존재화된 사물이나 아니면 내면에 있는 자기 고정관념이나 규정들이 다 사라진 뒤에 어떤 불법에 대한 가르침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불법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면 마치 빗자루와 같은 거예요. 그 고정성을 어떻게 보면은 일소시키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고정된 그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다라는 것, 약이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이게 사라지고 있으면 그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약이 남아있으면 독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약일 뿐이다. 진짜 건강해지면 약이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 어떠한 것도 규정적인 어떤 고정관념이나 법에 대한 상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진짜 공부인 것이다. 예.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다. 그게 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그런 소음들이 이제 법상인 줄 알면은 그 의미 부여하지 않고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니까 또 때가 되면 이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고 염두에 두는 게 아무것도 없다. 법에 대한 상이 다, 왜냐면 법에 대한 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규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주관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생각 규정도 떨어져 나가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무아가 실현되는 것이다. 주관의식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실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나도 따로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데 뭐 언뜻 돌아보면은 나라는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화돼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서대희 거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그런 식의 인식이 전환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도 경계라는 것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인연으로 보시는 것이 공부에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앉으세요. 머리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별일 없으셨죠? 예, 예. 네. 뭐 그냥 예, 비슷하고요. 예, 예. 남편을 이제 잘 보라 하셔서 네. 남편을 이제 남편하고 문제에서 이제 약간씩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그때 남편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이제 뭐 잘 그냥 지내고요. 뭐 특별히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남편을 이렇게 제가 그거하고 이렇게 따로 두고 있는 거를 알았어요. 이렇게. 남편을? 예, 예, 예. 예. 저는 그냥 이 생각을 보는 이걸로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남편을 잘 보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따로 두면서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못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전에 그거를 못 보셨어요? 예, 못 보고 네. 제 생각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그 안 좋은 기분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이미 따로 두고 있는 거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니까 따로 두고 난 뒤에 일어나는 생각만 보고 계셨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알고 그냥 가만히 이제 또 이렇게 뭐 평상시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올라왔던 그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졌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네, 되게 예.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할 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조금 기분 나빴을 상황 같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그런 변화 정도. 그런 변화가 네. 있으셨어요? 그 네네. 남편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삶에서 가족, 특히 가족 네네네. 중에서도 이제 남편이라는 그 배우자의 존재감이 이렇게 되게 크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결혼도 뭐 의지하려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기본적인 출발인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이제 문옥기 보살님하고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네네,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요즘 공부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 경우에 이제 특히나 그 이게 삶이 이렇게 참 만만치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는데 자기가 삶에서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자기랑 가까운 존재들 아니면 의존 관계인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특별하게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감이 존재감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분들의 언행이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의 그 기준에 맞으면은 그게 이제 걸리지 않는데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슬리고 걸리고 이렇게 그게 감정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부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도반님들 만나면 자기 마음을 보시라.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삶에서 밝아지는 것이고 걸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뭐 걸리는 거나 아니면은 그 번뇌를 보시라. 그게 아주 큰 자기 공부의 좌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식의 우리가 수행적인 접근은 뭐냐면 내가 불편함이 일어나면 불편함을 놓아버려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불편함이니까 내가 또 분별을 일으켜서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이렇게 놓아버려야지 아니면은 이 감정에 이게 동화되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일종의 뭔가 순간순간 수행처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태를 이렇게 잘 보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게 약간 수행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일어나면 동화되지 않고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방식이라면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도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대상이 따로 있는 존재화된 그 전제 하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불편함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데서의 자기 공부의 어떤 장애나 미천은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내려놓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왜 자꾸 그런 식의 감정이나 번뇌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존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원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일어나는 감정,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구조가 이원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깨어남이다. 이거 깨어남. 근원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내 마음 밖에 따로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자기 몸뚱이가 됐든 자기 존재가 됐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의 어떤 조합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내가 남편을 존재로 여기든 그렇지 않든 그건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는 자기의 몫인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이 따로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치는 실상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굴레에서 이런 거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존재하느냐 자기 마음 밖에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이 이런 식의 반복적인 번뇌에서 깨어나는 근본적인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고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삶에서 쟤도 삶을 잘 보라 하는데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걸리는 감정의 불편함을 떠나서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자꾸 걸리는 거는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내 마음 밖에 따로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선사들은 그걸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하죠. 암주가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는 산물이지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마음 안에 있는 표상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깨어남이다. 이거는 100% 깨달음이고 깨어남이다. 깨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불편하니까 내려놓고 불편하니까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장애가 느껴지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아니면 알아차리려고 하기 이전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따로 있느냐, 객관적으로 있느냐, 그 존재가 따로 있느냐.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남편이 있느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분별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근데 잠에서 깨어나서 분별을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분별이 있느냐, 그런 식의 번뇌가 있느냐, 자식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그런 식의 번뇌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여행 가서 막 그 가족들 있고 할 때는 번뇌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딱 그 화상을 보면은 번뇌가 확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생각이 없을 때는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한테서 일어난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에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있는 그거를 자기가 그 구조를 보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깨어나서 활동하더라도 바로 등 뒤에 그 사람이 있어도 번뇌가 없을 수 있어요. 평소에 번뇌, 그 사람을 보면 번뇌라고 느낀 사람. 눈앞에 있어도 번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 더 사로잡힌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옆에서 난리를 쳐도요. 번뇌가 안 됩니다. 그 뭐냐면 그것이 알려주는 거는 뭐냐? 그게 바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자기 규정들 존재화시키고 그 분별 의식을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이라고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설명을 했어요. 오온 화합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듣고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라고 보지 말고 온 화합이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요? 네. 온화합이에요. 온화합이라고요. 온화합. 그러니까 이름이 뭐 성이 어떻게 되셔요? 아, 남편은 남모모 씨. 남모모 씨는 남모모라는 이름. 그렇죠. 남모모라는 시각적인 상. 그렇죠. 남모모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감각, 감촉. 남모모라는 기억. 감정. 그렇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순식간에 그 의식이 그거를 여러 가지 조건적인 드러남인데 그거를 의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오옴이죠. 오옴. 우리는 사실은 남모모라는 이름, 분별 그런 식의 어떤 그 시각적인 감각 의식, 촉각적인 감각 의식, 후각적인 감각 의식, 그런 식의 이미지, 기억 그거를 하나로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허수아비를 사람으로 만들고 있듯이.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지 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100% 자기가 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그런 식의 일어나는 분별 의식을 존재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네, 그걸 안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면밀하게 못 보죠. 네. 그래서 남편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죽었다 깨나도 자기 분별이에요. 네, 그걸 알았어요. 죽었다 깨나도.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문득 깨닫게 되면은 남편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 남편을 법으로 보면 돼. 법이죠. 우리 남편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법이라고 보면은 남편을 네. 보든 자식을 보든 자기를 보든 이게 법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적으로 일어난 상이라는 거를 보는 게 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법으로 보면은 그냥 남편도 법이고 자식도 법이고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도 법이고 감정도 법이 다 법이에요. 다 법.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근데 법으로 보면요. 그때뿐입니다. 사람으로 보니까 지금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남편으로 보니까. 자기 자식으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라는 거를 깨닫더라도 사실은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걸 명료하게 자각하더라도 맨날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런 식의 감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탁 퍼뜩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금방 이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공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1차적으로는 깨어나야 된다. 네. 그게 존재로 볼 때와 꿈으로 볼 때의 그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일으키는 번뇌가 우리가 이 현실이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볼 때와 이게 진짜 꿈이구나. 꿈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볼 때는 그 삶의 무게나 강도나 구속감이나 이런 거는 다 다릅니다. 꿈으로 볼 때는 꿈이니까. 네. 그때뿐이죠. 뭐 울어도 그때뿐, 웃어도 그때뿐.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법으로 본다는 게 그거거든요. 네. 현실이라는 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젯밤 꿈과 지금의 현실이 다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똑같은 이게 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말이 그거죠. 색즉시공이 그 말이에요. 있기는 있어요. 꿈도 다 꿈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거기에다가 아주 리얼한 감각적인 요소까지 개입이 되니까 우린 감각이 어우러짐을 존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꿈, 어젯밤 꿈보다 더 정교한 요소가 개입된 꿈일 뿐이다. 그게 바로 지금 한 통 속에 그냥 꿈일 뿐이다. 이게. 그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행이 아니고 뭐 알아차림 이렇게도 알아차림이 아니죠. 한 번 알면 다 아는 것이지 뭘 또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차립니까? 깨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깨어나면. 깨달으시라. 마음밖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 법에 밝아지시면 남편 보면 화나죠. 참지도 않게 돼 사실은. 그뿐이니까. 그냥 그뿐이고 이게 뒤가 안 남아요. 사실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는 거는 자꾸 지속적으로 고착된 그런 거에 그런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이거든요. 네. 화를 낸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복적으로 패턴화된 그런 식의 고정관념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오늘 화내고 끝날 일을 매일 화내는 거야. 그거 하나 갖고. 그게 이제 미혹이고 어두움이죠. 네. 밝으면 된다. 어두우니까 무명이니까 자꾸 고착된 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처럼 똑같아요. 이게 삶에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분을 진짜 그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게
자기 마음 안에 표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가고 남김없이 이 우주에 남김없이 그게 확인돼서 예외가 사라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제는 어떤 존재에서 미세한 망념까지도 다 밝혀져야 됩니다. 특히나 법상, 법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자기가 따로 어떤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식의 편안함의 상태, 이롭음의 상태, 그것도 다 느낌이고 생각이고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도 자꾸 그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남아있을 만한 게 있으면 자기가 대상화시키는 것이고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점점 거친 상에서 미세한 상으로 이게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걸 심해탈,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건 그런 식의 법상 따로 두고 있는 법에 대한 중얼거림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공부라는 어떤 상태, 공부를 한다는 자기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깨어나야 돼. 그것이 따로 있으면 중얼 아니면 붙잡고 있거든. 대상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생각이고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이구나라는 거를 그 미세한 속삭임에서 깨어나면 이제 속삭임이 점점 사라집니다. 속이 시끄럽지가 않게 돼. 그 중얼중얼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돼. 그래서 완전히 그 소음이 끊어져야 돼.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세상이 시끄러웠던 게 아니라 자기 분별에 의미 부여하고 사로잡힌 것이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망상의 어두운 것이 그 시끄러움이고 투쟁이었고 갈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 자기 내면의 전쟁. 갈등, 투쟁, 이게 다 뭔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야 된다는 기준과 일어나는 인연 사이의 틈, 갈등, 그것이 투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는 뭐 남편에서 그런 데서 좀 가벼워졌다면 다른 것들도 이제 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소음이. 끊어져야 된다는 건 뭐냐?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면 그건 저절로 탈락, 그런 식이 일어나지가 않게 돼요. 다 이 망상,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 분별이구나. 그거를 이해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발견하시고 깨어나셔야 된다. 그게 이제 공부인 거죠. 예. 이게 철저해져야 돼. 철저해져. 더 그 새어나가는 생각들이 없어져야 돼. 밀밀해져야 돼요. 틈이 사라져야 돼요. 생각이 새나가는 틈이거든요. 그것이 자기가 그건 보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마음의 분별에 관심을 두시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서 깨어나시라. 그게 공부인 것이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계속 이렇게 한 달 또 이렇게 할까요? 예. 아니 네. 뭐 또 이제 뭐 물으실 것도 없으세요? 또 혹시나 또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들. 요새는 그냥 그냥 일은 예. 많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냥 예. 지내고 있어요. 예. 다 그냥 뭐 상황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남편하고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제일 이제 분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딴 거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 부는. 그렇게 돼요. 점점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마치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뭐 환경, 조건적인 것, 뭐 어떤 예. 날씨 같은 것 이런 식의 가벼움으로 예. 그리고 더 이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지내고 그냥 예. 가볍게 이렇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남편 그게 이제 제일 가끔씩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또 선생님 그렇게 주셔서 이렇게 예. 지내면서 이제 예. 알게 된 거죠. 이제 점점 이제 그 공부가 좀 세밀해져야 되거든요. 네. 아마 분명히 공부에 대한 어떤 소음이나 자기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든 어떤 식의 자기 생각이든 그게 따로 있으면 이제 그게 힘이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진짜 우리가 개합이라고 하는 건 틈이 없어져 버리면 힘이 탁 붙어요. 저절로. 지금보다 또 차원이 다른 식의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처럼 힘이 탁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새나가는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도 아마 잘 보실 겁니다. 내면의 분별을. 요새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캐톨릭이어서 이제 기도 예수님께 이제 많이 의지하면서 왔는데 그런 어떤 그런 어릴 때의 기억과 같이 이렇게 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네.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네. 저한테 가장 큰 그 상이 이제 깨달은 자로서 구루로서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달은 자로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깊은 거고 이제 그런 거라고 그때는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살아간다기보다 제 의지대로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거를 이제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기준들, 어떤 공부하는 자의 기준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중요성. 중요성. 네. 그것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돼 있는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게 그런 식의 고정관념이나 자기 규정들이 드러나죠. 때가 되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집착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분별을 대상화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도 다 깨어나야 되고 구루 상인이 공부인에 대한 상도 다 깨져야 됩니다. 그게 다 망상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좀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게 굉장히 오랜 기억 안에서 제 삶이 힘들었던 걸 의지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무슨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떠올라요. 그게 아마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식의 장치나 메커니즘 같은 건데 이상하게 그 의식적인 표면적인 어떤 그런 상이나 이런 데서 깨어나면 그 밑에 잠재돼 있던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표면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자기 상에 고착돼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게 올라와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미세해진다, 공부가. 그게 사실 지금까지 그 지배해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무의식 속에 갇혀 있던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배 당하지 않는다고 또 생각했던 거를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배 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의식에 이게 잡히죠. 포착이 되죠.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려고 아마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 겪는 여러 가지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공부하다 보면 막 공포처럼 확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주 깊이 잠재돼 있던 것들이 네. 그게 확 일어나. 그래서 그때서 놀라죠.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라는 거를. 그래서 알면은 자기 어떤 그 의식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면 이게 그 구조가 다 보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 깨어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예. 네. 앞으로 구경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이죠. 구경 잘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들이 그 예전에는 미처 나한테 그런 그게 뭐 어떤 격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그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 새로운 경험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탁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안 올라왔었지 없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참 이게 죽을 때까지 이 분별에서 녹아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왜냐면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면 딱 알죠. 이런 식의 네. 메커니즘에 지배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깜짝 점점 그래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밀밀해지고 틈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예. 더 점점 가벼워지는 것만 있어요. 사실 공부의 뜻을 두고 보면은 그 네. 갇혔던 데서 풀려나는 여정이니까.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선생님을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뵙는 것 같아요. 1년에 제가 한 차례요? 네, 2018년도에 이제 선생님 그 부산 집중 모임에서 예. 이제 2018년도에 하고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선생님 집중 모임이나 제가 작년에는 이제 부산에 며칠 가서 뵙고 그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 제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원하지 않는 경계 그냥 편한 경계는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저거 없이 이렇게 보내는데 뭔지 모르게 원하지 않는 경계에서 이게 이렇게 훅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간다고 그래야 되나? 예전에는 이제 그 불편한 경계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이제 되돌려서 그래 이거야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하는데 뭔지 모르게 불편한 경계에서 내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 스크래치 나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그냥 아까 말씀에 구경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이제 불편함이 올라오면 선생님한테 갈까 하다가도 갈까 생각하다 그래 또 이거 일어난 한 생각에 이게 또 휘둘려서 이렇군 그러면서 그냥 하면은 그냥 이렇게 평정이 되고 또 일어난 한 생각에 또 내가 또 지금 막 휘둘리고 있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되고. 근데 예. 좀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 그래 그러면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그냥 있어 보자. 그냥 살자. 그러고 살다 보면 이게 공부를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그럼 여태껏 내가 이거 공부 왜 했어? 막 이런 또 생각이 훅 올라오고 그럼 이게 뭐란 말이야. 좀 마음에 막 소리가 막 예, 그리고 막 꼼짝 못 하겠고 막다른 골목에 내가 그냥 갇혀 있는 이 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 예. 그 앞에서 우리 그 정진이 보살님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연장선상의 얘기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그 순경계, 우리 순경계 역경계 얘기를 하거든요. 순경계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역경계, 거슬르는 경계가 일어나면은 저기 스크래치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고 상처를 입는 것 같고,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놔둬보자 하면은 그게 반복적으로 여전히 일어나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렇다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정진이 보살님이 남편분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순경계는 아니죠. 그분의 그 경계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는 게 그게 같은 건데, 그 마음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그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것이 그 역경계, 사실은 역경계에서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는 순경계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순경계에도 깨어나지 못한 거고, 근데 우리가 불편함의 느낌으로써 우리가 공부의 부족을 다들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불편한 문제를 개선해 보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제 공부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에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불편함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은 순경계에는 100% 그거는 다 동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해보면 그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정진이 보살님이 그게 마음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거를 불편함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밖에 따로 있으면 반드시 상처받는 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참 묘해. 근데 그게 마음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고 이거구나라면 내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이 일이라는 걸 보면은 그 상처받을 내가 없어. 이상해요. 그 전환이 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객관 이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따로 있는 역경계가 이것이면은 그걸 느낄 내가 없어요. 주객관 이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 근데 왜 자꾸 상처받는 나다라는 거는 벌써 주관이 있는 거거든요. 상처받을 내가 있는 거는 벌써 그거를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경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역경계를 따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이거거든요. 이 마음의 표상인데 그게 마음 밖에 있는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여전히 좋은 경계도 마음 밖에 있는데 그게 상처를 안 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그 역경계가 과연 이거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아르마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 이게 제 그 실생활에 이게 다 그렇죠. 안 된 네, 거예요. 그게 예.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해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아니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네. 계속 그냥 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공부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게 진짜 네. 따로 없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경계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에고의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네,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 인정, 받아들여요. 네. 네, 모르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그거를 그게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 몫인데 절대 잘 보십시오. 그 역경계가 자기 마음 밖의 일이냐 이거예요. 역경계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뭔가 공부가 질적인 전환이 와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챙기는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네, 자기가 공부의 주인이 돼 있었을 텐데 네. 이 좋고 나쁜 게 이게 돼버리면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왜 개입해요? 좋은 일만 유지하려고 개입하지 나쁜 일 쳐내고 좋은 일 유지하려고. 근데 좋고 나쁜 게 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그냥 무력감에 예. 그럴 때 있어요. 무력감이 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가 예. 예, 그러니까 무력감이 느껴진다는 건 이런 거죠. 사실은 무력감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무력감이죠, 그렇죠? 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무력감인데 네. 그거는 에고의 무력감이에요. 네. 에고의 무력감, 자의식의 무력감인데 사실은 진짜 나는 자의식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 진짜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에고에 있기 때문에 에고가 무력해지는 게 자기가 무력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무력이죠. 에고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정체성을 에고에 두기 때문에 자기가 무력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에고는 무력해져야 돼요. 이 에고가 원래 상이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건데 이게 내가 아니,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오면요. 확 살아나요. 근데 아직도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동일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무력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공부 과정 중에 더 무력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사 1번 저루소생이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크게 한번 죽으면 다 끊어진 뒤에 소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에고가 죽어가고 있으면 무력해지지. 그럼 에고가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아, 살만해. 그러면은 이제 아직 에고가 덜 죽어가는 거죠. 더 죽어야 된다. 무력해지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진짜 완전히 이 공부에 쓸모가 없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이 옅어져요.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무력해지면 존재감이 옅어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아, 나라는 게 없구나. 자기가 힘을 쓸 때는 자기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 지금 무력하다는 거는 오히려 좀 나은 소식인 거예요. 공부 입장에서. 에고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지만 왜 무력감을 느끼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돼서 행해오던 마음의 업습은 강해요. 관성. 근데 이게 마음을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는 의도나 힘은 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부조화가 무력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할 힘이 강하고 할 일이 많으면 절대 무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 일은 없어져. 하던 습관성은 강해. 이게 부조화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할 일도 없어지고 이것도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면 아이고 살만해 편해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일이 본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 힘으로 살아가고 이 힘으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걸 아직 이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무력감의 어떤 경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조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좋은 거는 취하고 좋지 않은 거는 뭐 알아차리거나 놓아버리거나 이런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요것도 놓아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그 역경계가 그 대해 스님 얘기했잖아요. 저도 누누이 얘기잖아요. 그 역경계라는 거는 내가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경계들, 그것이 바로 공부가 맞춰질 곳이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에고의 기준에서는 역경계인데요. 여기에는 역경계, 순경계가 없어요. 모든 경계가 마음일 뿐이지. 역수는 자아의 기준이거든요. 그 순경계, 역경계가 다 모두 마음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그냥 수용, 대수용. 그거 자꾸 조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력화돼, 더 무력해져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기준으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손을 안 대고 그냥 있다 보면 네. 또 깨달아야 돼요.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 어떻게 깨어나요? 잘 보세요. 과연 이게 마음 밖의 일이냐. 철저하게 보셔야 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네 이렇게 돼야지. 마음이라고 했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규정하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밖에 못 벗어나거든요. 자기가 그걸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역경계가 딴 살림이냐 자기 집 살림이거든요. 그거 자기 살림살이라는 걸 봐야 돼요. 자기가 그냥 이름 붙인 어떤 상일 뿐이지 그것도 자기가 다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보살님 역경계는요. 구체적으로 뭐 자식이 역경계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역경계입니까? 구체적으로요? 뭐 그냥 순간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분별 아닌가요? 그 역경계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역경계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 선생님 말씀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게 행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시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전 선생님 말씀 다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자기 삶이 돼요. 이해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질문인데 답답해요, 저도. 참 내가 보살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저 경험상으로는 자기가 아직도 손 쓸 수 있는 역경계라서 그런 거거든요. 손 쓸 수 없는 역경계가 일어나면 그걸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은 좀 에고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역경계인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역경계가 나타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센 거 만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누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공부의 인연이긴 한데
지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에고가 통제할 수 있는 역경계인 거예요. 진짜 에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역경계를 만나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 이것도 다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오신 거죠, 말하자면. 뜻대로 지금 못 사는 지경이 오면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냥 뭘 봐도 그 역경계니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생각나고, 안 보고 싶어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 감아도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극적인 경계를 만나서 깨어날 수도 있고, 또 뭐 공부 놓지 않고 그걸 또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역경계가 이거라는 거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 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리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은 우리가 진실로 그거를 이제 직면하게 되죠. 조작 안 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기가 마음으로 막 합리화하고 있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퉁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다 조작이거든요. 그 소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게 됩니까? 틈이 있는 거죠. 저는 이 틈이 정말 답답해요. 그거를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된다. 여기는 합리화라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틈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오히려 공부의 기회로 보시고 손 다 떼고 마음 조작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즉을 정면으로 한번 보시면은 진짜 이게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되죠.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면은 이거면은 그게 법인데 그걸로 스크래치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거 법이 보이는데.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정밀해지셔야 된다, 공부가. 아직도 좋고 나쁜 경계 차별성에 묶여 계신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딱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다 마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이거다, 다 이거다. 좋고 나쁜 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간도 이제 더 얼추 돼 가는데요. 전신법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가 곧 중생이다.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일 때에도 이 마음은 불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육도 만행과 강바닥 모래알 같이 많은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만약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모두 망상이어서 도화는 어긋난다. 전신법요.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부처라는 것도 나오고 중생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도 이 마음이고 중생도 이 마음이고 부처도 중생이고 중생도 부처다. 이게 딱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처 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부처, 중생 하는 것도 이거고 여기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서 그 어떤 그 뜻이 부처는 뭐다, 중생이 뭐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깨쳐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 하는 게 이거고 뭐
중생하는 게 이거죠. 뭐 부산 하는 게 이거고 서울 하는 게 이거고 제주 하는 게 이거죠. 그냥 다 이거죠. 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입니다.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일 때에도 이 마음은 불어나지 않는다. 중생은 뭐냐? 모든 게 이것이라는 게 밝지 않은 게 중생. 원래 이건데 부처는 뭐냐? 모든 게 이것이라는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밝은 게 부처.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것의 어떤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람이 깨어나느냐 못 깨어나느냐 이것만 있는 거죠. 뭐 사실 깨어난다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도 분별인데 법은 절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 진실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물론 이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꿈인데 어떤 사람은 꿈인 줄 모르고 그냥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록 그 사람도 꿈의 형상이지만 이게 다 꿈인 줄 알고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이거죠. 희한해요. 꿈이 달라지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꿈인 줄 알고 꿈에서 걸리지 않고 살아. 그거는 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꿈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가 나타나고 중생이 나타나죠. 부처도 꿈이고 중생도 꿈이죠. 그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게 여기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나가 다 분리되고 온갖 것이 따로 있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근데 이게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이죠. 원래는.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법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다. 그 사람이 뭐 온갖 분리 속에서 걸리고 짓눌리고 살더라도 절대 걸리거나 짓눌린 일이 없다. 왜? 사람도 없고 그런 일도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망상에 속아서 혼자 자기 목을 쥐어 누르면서 고통스럽다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맞아.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게 실제가 아닌 줄 알고 분별인 줄 알고 분별상인 줄 알면은 뭐 그렇게 이게 무게가 없잖아요. 삶의 무게가. 존재의 무게가 없는 데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은 일임을 보고 이렇게 걸리지 않고 살게 된다. 나아가 육도 만행과 강바닥 모래알 같이 많은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더할 필요가 없으며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우리가 육도 만행 뭐 여러 가지 온갖 수행을 육도 만행이라 하고 강바닥 모래알 같이 많은 공덕 여러 가지 공덕을 이게 이루더라도 그게 다 꿈속의 일이다. 꿈속에서 육도 만행하고 꿈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의 일과 같은 공덕을 하더라도 그 꿈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본래 이런 걸 갖추고 있다라는 거네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공부에서 말하는 온갖 육도 만행이 온갖 수행, 온갖 공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베푸는 그런 거를 공덕이라고 한다면 온갖 선업, 온갖 선행들이 이것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뭐 보살행이 됐든 그 세간적인 공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 한 살림 안에 있는 일인 것이다. 이게 다 한 살림살이인 것이다. 온 우주 전체가 내일이면 우주 안에 있는 뭐 부처니 중생이니 보살행이니 뭐 공덕이니 다 이게 자기 살림살이인 것이고 자기 거거든요. 남의 게 없어요.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을 해서 더 할 필요도 없고
수행을 해서 뭘 아무리 더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죠. 다 이게 꿈과 같은 일인데.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한 마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갖춘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참 이게 묘한 불가사의한 세계입니다.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요히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은 온갖 인연이 나타나고 그 인연 따라 하게 되지만 또 분별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이게 다 마음의 분별인데 인연에 따라서 분별이 일어나면 온갖 것이 다 펼쳐지고 이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쉬는 거죠. 만약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모두 망상이어서 도화는 어긋난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처를 모습에 집착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효과를 바란다면 그게 꿈에 꿈을 더하는 것이지 뭔가 꿈에 꿈을 더하면 그게 꿈일 뿐이면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잖아요. 그럼 달라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상에 밝으냐 어두우냐만 있는 것이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육도만행을 하고 뭘 온갖 공덕을 쌓더라도 꿈에 꿈을 더한 거면은 그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음의 분별이냐 아니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수행 뭐 사경을 몇만 번 하고 뭐 연부를 수천 번 하고 뭐 절을 몇만 배씩 하고 아니면은 뭐 몇 시간씩 하루에도 뭐 거의 24시간씩 앉아 있더라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다 분별 세계의 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몇만 배를 해도 몇만 배를 한 배가 없고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몇 시간을 앉아 있는 게 없고 몇 번을 써도 몇 번을 쓴 게 없는 거예요. 다 꿈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깨어나느냐 그게 모든 게 이게 마음 안에 있는 일이어서 마음의 분별이어서 마치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만 있는 것이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나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괴로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즐거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괴로운 바도 없었고 즐거운 바도 없었고 꿈속에 그냥 괴로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괴로운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 즐거웠구나 한 게 그게 즐거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 뭐 온갖 뭐 덕을 쌓고 지위에 올랐더라도 그게 꿈일 뿐이고 그러니까 꿈의 내용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 마음의 분별 상이냐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나중에 보면요. 다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어두워서 그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착각했었구나. 그러니까 똑같아져요. 뭐 부자로 살았든 가난뱅이로 살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아니면은 뭐 이 수행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똑같아져요. 똑같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요. 고통받았다는 것도 한 생각이요. 즐거웠다는 것도 한 생각이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인데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밝으냐 어두우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면 뭐 그런 줄 알고 그냥 뭐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뭐 자식이 셋 있는데 둘이 되지도 않고 5이 되지도 않고 뭐 돈이 뭐 1억 있는데 10억이 되지도 않고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희한해요. 뭐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뭐 돈이 없다고 문제가 되고 예전에는 돈이 뭐 자식이 없다고 문제가 되고 근데 그거 다 똑같아. 다 실체가 없는 건데 뭐. 그래서 그 사실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 법에 밝으냐 어두우냐 법안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으냐만 있지 그동안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명, 밝음 이게 깨닫고 보면 압니다.
이게 명료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소음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빈틈없이 예외 없이 먼지 티끌 만한 예외도 없이 딱 깨어나면 전혀 어느 누구나 어떤 삶이나 전혀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림은 달라지죠. 그림자가 어떤 모양이 됐든 다 그림자인 건 다 똑같잖아요. 삶에 아무런 그 무게가 없고 존재가 없어요. 삶이 무게가 없다니까. 삶만 무게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무게가 없어요. 자기도 실체성이 없는데 그 진실에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걸리는 거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날 뿐이지 뭐 내가 사는 게 이래요 저래요 그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깨어나면 다 꿈인데 뭐. 꿈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금강경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여모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하라. 그것이 뭐냐 바로 이거다. 그냥 이 이름을 분명하게 예외 없이 틈새 없이 깨달으시라. 깨어나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 모임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선생님 갈수록 이뻐져서 큰일이야.